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전염병으로 크게 고통받아왔고 많은 인명이 희생당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지혜를 모아 전염병 하나하나를 극복해 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6월 21일까지 조선시대 사람들이 전염병을 어떻게 이겨왔는지를 조명한 테마전 조선 역병에 맞서다를 열고 있습니다. 전시를 통해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작은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선의 선조들은 크게 유행하여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전염병을 역병이라고 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모기로부터 옮겨지는 학질과 수인성 세균이 일으키는 이질 등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선시대의 가장 무서운 역병에는 두창, 민간에서는 마마라고 했던 천연두와 홍역을 치르라는 말에 알 수 있는 홍역,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유행하기 시작했던 콜레라 등이 있었습니다. 1774년에 제작된 등준시 무가 도상첩입니다. 김상옥 등 세 사람의 초상화에 두창의 흉터가 보입니다. 18명 중 3명에게 흉터가 있을 만큼 조선시대 두창은 만연했습니다. 1625년 3월에 정경세는 두창으로 죽은 맏아들 정심을 기리는 제문을 지었습니다. 집안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정심은 10차례의 과거에 급제한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이러한 정심이 29살에 춘추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두창에 걸려 죽었으니 아버지의 슬픔이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 정경세는 제문에 오장을 칼로 쪼개는 것만 같다 라고 슬퍼했는데, 더욱이 정심이 죽기 하루 전에 정심의 아내가 고향집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 두창은 참으로 고약한 것이었습니다. 영조 임금 시절 노론의 대표적인 학자 이재는 아들을 두창으로 잃었습니다. 그런데 두 손자가 두창에 걸렸으니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이때 전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2번이나 집에 찾아와 손자를 치료해준 의원에게 감사하는 시를 남겼습니다. 거듭 찾아와 준 것은 신의의 바탕을 두어서이고 위급함에 처해서야 비로소 재주가 뛰어남을 알았다 라고 고마운 마음을 표했습니다. 과학적 지식이 없었던 조선시대에는 역병이 일어난 원인을 한을 품은 귀신들 때문이라고 해서 각 고을에 있는 여단에서 전염병이 물러가기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한 전염병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전염병을 이겨낼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먹을 것과 의약품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신찬병원방은 1613년 광해군의 명으로 허준이 편찬한 의서입니다. 1612년부터 1623년까지 조선 전역을 휩쓴 온역에 대응하는 지침서였습니다. 허준은 이 책에서 전염병의 원인으로 자연의 변화와 청결하지 못한 환경, 청렴하지 않는 정치 등을 꼽았습니다. 결국 전염병을 그치게 하는 것은 통치자의 반성과 함께 공동체가 고통을 부담하여 대처하는 인술이 필요함을 역설한 것입니다. 제중신편은 어이 강명길이 정조의 명을 받아 편찬한 종합의서입니다. 동의보감 이후 발전된 의학과 민간의 임상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새로운 표준 의서로 제시하여 민간 의료를 지원하고자 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흉년과 전염병으로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구호명령인 자율 전칙도 전염병의 공포를 약자에 대한 보호와
공동체 의식으로 극복하고자 한 선조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조선시대 내내 위협적이었던 두창은 질병 자체가 고귀한 신으로 받들어져 호구마마, 호구별성 등 무속의 신이 되었습니다. 괴질이 돌 때 역할을 한 대신 마누라도 전란과 역병 같은 국가적 재앙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여긴 석조 약사부를 통해 전염병의 공포를 신앙으로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두창의 과학적 치료 방법인 경두법이 조선 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두창이 나은 사람에게서 두드러기를 뽑아 면역력이 생기게 하는 인두법이 시행되다가 그보다 덜 위험한 소의 두창고름을 이용한 경두법이 지서경을 통해 보급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전염병은 커다란 공포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참혹한 역병 속에서도 삶을 이어왔고 결국 그것을 이겼습니다. 이 전시를 통해 선조들의 의지와 지혜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들은 선조들처럼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